오늘은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서 주는 이것이 세균 덩어리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주는 이것은 절대 손도 대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주는 이것은 다들 깨끗해 보여서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에 들어있는 세균 수는 무려 기준치의 1500배가 넘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세균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주는 어떤 것이 이렇게 세균 덩어리냐? 그것은 바로 식당에 가면 손 닦으라고 나오는 물수건입니다. 위생 물수건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법의 영업소에서 손 세척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을 해서 재사용 처리에 포장한 제품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위생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하여서 제공하는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샘플 검사를 진행해 봤다고 하는데요. 물수건을 수거해서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7개 업체에서 세균수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형광증백제와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도대체 얼마나 나왔느냐? 세균수는 기준치의 3배에서 최대 1500배를 초과한 사례도 있었고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인 형광증백제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물수건 처리 업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수건에서 세균이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문제는 피부에 접촉되면 알레르기나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소화기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또한 대장균은 위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대장균에 감염되면 복통, 설사, 심한 경우는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세균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했는데요. 왜냐? 세균이 번식한 물수건을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수건이 나오면 다들 믿고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골고루 꼼꼼하게 사용합니다. 손 닦고 얼굴 닦고 입도 닦고 목까지 박박 문지르면서 알뜰히 닦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콧구멍까지 후비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그 물수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수건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식당에서도 일회용 물티슈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물수건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있거나 심한 냄새 등이 느껴진다면 손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물수건이나 물티슈에 의존하지 말고 식사 전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에게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위생 물수건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물수건의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QR코드를 통한 위생 인증 정보 제공, 이런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물수건이지만 우리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물수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물수건, 물티슈에 의존하지 마시고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